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을 가실 때 어떻게 의복을 입으셔야 되는지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 몰로이라는 학자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잘 갖춰 입은 옷이 그 하나의 전략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면접 정장을 정의를 내리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네이비 감색의 양복이 제일 비즈니스에는 효과적이고 넥타이를 도트무늬나 단색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줄무늬 넥타이가 가장 비즈니스맨으로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다수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는데요. 이 정장 차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자유복장에서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정의를 이해하시게 되실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장이란 어떤 의미냐면 상의, 하의의 원단이 동일한 컬러이면서 동일한 소재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확한 그 포멀 수트, 아주 보수적인 수트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셔츠는 무조건 흰색이어야 되고요. 이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꼽는 행커치프라고 부르는 이 행커치프도 흰색의 네모 모양이어야 되고요. 벨트와 구두는 색상이 동일해야 됩니다. 일단 이 흰색 셔츠를 고르시는데 셔츠를 고르실 때 유행에 따라서 이 셔츠 컬러 모양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때 굉장히 와이드 컬러가 유행이어가지고 와이드 컬러를 다 많은 분들이 입으셨었는데 컬러의 너비는 정확하게는 얼굴형에 따라서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넥타이의 폭 너비도 정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츠 이 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자켓 길이는 이렇게 자켓을 입고 서셨을 때 이 약간 이 주머니 내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이렇게 제 지금처럼 제 주먹 안에 이 자켓 길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셔츠는 이렇게 차렷을 했을 때 더 나와야 이 셔츠가 제대로 포멀에 맞게 입혀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넥타이의 길이인데요. 넥타이 길이가 버클 가운데 이 벨트의 버클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매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말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포멀 수트의 정의에는 양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포멀 수트를 입을 때 살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CEO 이미지를 만들 때 CEO 분들은 양말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으로 연출을 할 때는 반스타킹을 신으세요라고까지 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약간 그 정장이 캐주얼화 되면서 발목이 보이는 양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복을 입으실 때 면접이 아닐 때는 괜찮은데 면접이실 때는 발목이 보이는 거는 굉장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으실 때 그 덧신이라고 부르는 양말은 절대 안 되시고요. 정장 양말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덧신, 스포츠 양말, 그냥 캐주얼 양말인데 얇은 거 안 되고요. 정장용 양말을 따로 구매를 해서 신으셨으면 좋겠고요. 양말을 고르실 때 기준은 내가 입을 바지 색깔이 기준입니다. 구두 색깔이 아닙니다. 바지 색깔에 맞춰서 고르셔야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것이 더 예의에 갖춘 행동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양말 하나 갖고도 약간 이미지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고 면접을 볼 때도 자유복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복장이 그냥 청바지를 입어도 된다,
면바지를 입어도 된다가 아니고 비즈니스 캐주얼로 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란 도대체 뭐냐? 비즈니스를 할 때 살짝 포멀에서 벗어나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식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의 정의는 상하이의 원단이 다르고 색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예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캐주얼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예시는 왜 비즈니스 캐주얼이냐? 넥타이도 맸고 셔츠도 입었는데 포멀에서의 정의는 뭐였죠? 단색의 정장에 흰색 셔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의 원단에는 무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셔츠의 색깔이 약간 라이트 그레이, 연한 그레이색으로 입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하나만 들어가도 넥타이를 매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포멀 수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비즈니스 캐주얼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떨어뜨리려면 포멀이 아니라 컬러 셔츠 입으셔도 되고요. 컬러 행커치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컬러 셔츠를 고르실 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연출이 잘 되는지, 제가 2회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내가 이 원단과 이 컬러를 고른 것인지 잘 짚어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캐주얼의 정의라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주 쉬워요. 그냥 원래 정장으로 갖고 계신 그 동일한 원단의 정장에서 타이만 하나 풀으셔도 비즈니스 캐주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셔츠가 아니라 컬러 셔츠 하나만 바꿔 입으셔도 타이를 매도 그게 비즈니스 캐주얼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실 이 학생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조금 내가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조금 센스 있게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정장 한 벌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셔츠, 정장 드레스 코드인 경우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가시고, 정장 코드가 아닌 곳에 가실 때는 컬러 셔츠를 입으셔서 셔츠 하나만 갈아입고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연륜이 있어 보이고 싶거나 여유가 있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행커칩 하나 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부터는 셔츠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셔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정장용이 있고 캐주얼용이 있고요. 파티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나는 이게 이뻐, 아니면 이게 유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셔츠를 고르시면, 특히 뭐 외국계에 나중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파티를 가셨는데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셔츠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다린이라고 부르는 맨 첫 번째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은 차이나 컬러라고 부르는 건데 캐주얼이고요. 그 다음에 핀드는 여기 이게 컬러 안에 가운데에 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격식 차림, 면접보다도 더 행사용에 적합한 아주 멋을 낼 때의 용도의 셔츠입니다. 그리고 윙팁이라고 부르는 거는 턱시도를 입으실 때 입으셔야 되는 컬러고요. 컨트라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컬러와 이 컬러와 몸판이 색이 다른 셔츠는 비즈니스 캐주얼이에요. 그래서 면접 때 입으실 수 있는데 색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디를 봤을 때 타이와 매칭을 할 때 좀 색이 전체적으로 맞는 걸로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클럽이라고 해서 약간 여기 단추가 목까지 올라오고요. 이 컬러가 라운드 형태인데 요거는 비즈니스 캐주얼이기 때문에 입으셔도 무방하지만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으실 때는 맨 위에 단추는 풀르고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스프레드와 클래식 셔츠입니다.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 컬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건데요. 이 퍼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클래식일 수도 있고 스프레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거 1, 2년 전에 스프레드 셔츠가 유행이어가지고 너도 나도 스프레드 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스프레드 컬러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각에 따라서 얼굴이 넓적하신 분일수록 많이 펼쳐져 있는 컬러를 고르시면 되고 긴 형, 얼굴이 좁으신 분들은 스프레드보다는 클래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의 너비에 따라서 넥타이 너비도 사실 결정이 되는데요. 스프레드 컬러를 입으시고 굉장히 얇은 타이를 매면 이상하겠죠.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스프레드 컬러의 셔츠를 입으실 때는 넥타이 폭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클래식한 룩을 연출을 하실 때 적합한 컬러 모양이고, 클래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갸름하신 분들이 클래식이 좋은데, 이런 분들은 약간 얇은 넥타이를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얼굴이 조금 넓으신 분이 클래식 셔츠 컬러를 입으시고 얇은 넥타이를 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흔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면봉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부각이 돼서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동근형이신 분은 클래식도 나쁘지 않지만 살짝 넓은 컬러를 입으셔도 안정감이 느껴지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 다운 셔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버튼 다운이라는 거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컬러 끝에 이 깃 쪽에 단추가 있어서 이 단추를 채울 수가 있는 컬러인데요. 이 버튼 다운 셔츠는 그 캐주얼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단정해 보이니까 이 버튼 다운 셔츠를 많이 입으시는데, 버튼 다운은 면바지와 매칭을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면바지를 입을 때는 괜찮으세요. 면바지에 캐주얼 자켓 입으실 때는 괜찮은데 솔직히 이 신입 공채할 때는 면바지를 입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정장 바지에다가 버튼 다운 셔츠를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정장 바지에다가 버튼 다운 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가시면 아직도 학생 티를 못 벗은 친구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장용은 정장용으로 입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비즈니스 캐주얼이지 정장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셔츠를 굉장히 잘 골라 입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셔츠를 입으실 때 면접날 새 거를 꺼내서 그대로 입고 가시면 안 되세요. 그런 경우를 제가 또 봤는데, 새 거를 입으시면 물론 이제 새 거의 느낌이 나니까 더 돋보이겠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새 거는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선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몸판에 선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 새 거 뜯어서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전날 미리 꺼내셔가지고 착착착 스프레이랑 다림질을 하셔가지고 펴져 있는 상태에서 입고 가셔야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지, 오히려 새 거 입고 가셔가지고 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은 뭐 준비를 안 하고 왔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펴서 입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학생분들이 셔츠 입으실 때 반팔 티를 안에 입고 오시거나 그 다음에 러닝을 입고 오세요.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방법입니다. 반팔 입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팔인데 심지어 여기 그 무늬가 있는 거 입고 오신 분도 뵀어요. 그래서 무늬가 비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절대 셔츠 밑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러닝이나 반팔티는 입으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체형별 자켓을 고를 건데요.
사실 이거는 자켓을 고를 때 다 포인트별로 재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키가 작으신 분들, 굉장히 제가 몇 센치라고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봤을 때 나는 평균보다 작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무조건 상체, 이 목 주변에 있는 식으로 연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키가 작은 게 별로 인식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상체로 돼야 되는데 이 예로 저희가 이 자켓을 구분을 할 때 이 라펠이라고 부르는 쪽이 있습니다. 라펠은 이 위 아랫부분 중에 이 라펠이 아랫부분인데요. 라펠이 지금 제 자켓처럼 위로 향하고 있어야지 사실은 시선이 위에 머물고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위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시선이 위에 머문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머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펠이 위로 향하게 있는 방법도 있지만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 V존, 양복을 입었을 때 V존이 굉장히 눈에 띄게 연출을 해서 예를 들면 색은 굉장히 무난하지만 넥타이를 조금 튀는 색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위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하의가 같은 색으로 연출이 되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식으로 연출이 되면서 키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 색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구두를 신으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벨트 색깔도 구두 색깔과 맞춰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튀지 않으면서 위에 쪽으로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버튼 양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요. 투버튼을 했을 때 위에 부분의 버튼은 꼭 잠그셔야 이 V존이 형성이 되면서 키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버튼 자켓 찾으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용 의상을 조금 리서치를 하다 보면 원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원버튼보다는 투버튼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지 정장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음으로써 다리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스커트가 필수 착용이 아니면 웬만하면 딱 떨어지는 바지 정장을 착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신 분들인데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왜소하신 분들, 평소에 내가 너무 이제 왜소해서 조금 불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마르셨기 때문에 옆으로 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옆에 이렇게 달려서 옆으로 더 확장이 되도록 연출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버튼 수트를 입으시면 되고, 자켓을 입으실 때 내가 너무 왜소하니까 크게 보이려고 큰 사이즈를 입으시는 거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입으시면 빌려 입은 옷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한 아마추어처럼 보이실 수 있게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소하신 경우에는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채워서 그 부분을 더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없고요. 대신에 이 컬러가 있는 면 소재의 셔츠보다는 부드러운 광택이 도는 소재의 블라우스를 활용을 하셔서 약간 이렇게 드레이프, 약간 주름이 진 형태의 블라우스를 입으시거나 살짝 레이스가 들어간 형식의 블라우스를 입으셔도는 되지만, 너무 과하게 레이스가 또 많이 들어가시면 너무 여성적으로 이미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선도 적절하게 지키셔서 내가 왜소한 부분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있는 블라우스를 선택하셔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통남, 통통녀라고 하는데 약간
약간 둥근둥근 체형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착시를 만드셔야 되냐면 세로선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세로선도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면 키 크신 분인 경우에는 원 버튼 자켓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 버튼이 이렇게 세로가 길게 생기면서 이 어두운 색과 흰색의 대비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약간 날씬해 보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체격이 크지 않은데 조금 통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 버튼 수트를 입는 경우에 키가 오히려 더 작아지기 때문에 3버튼으로 올려서 시선을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V존을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가려주면서 시선을 머물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조금 그 판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두인데요. 정통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포멀 수트에서 구두의 정의는 레이스가 있는, 즉 구두인데 끈이 있는 구두가 원래는 정통 포멀입니다. 두 번째로 기장인데요. 이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기장, 바지 기장이 한 10년 전에 유행을 했던 아버님들과 선배들 세대에 유행했던 기장입니다. 구두를 덮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장을 덮는 기장으로 입으시면 주름이 지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기장이 바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젊은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을 하시려면 바지 기장은 절대 저렇게 쪼글거리게 입으시면 안 되고 제가 갖고 온 사진처럼 약간 구두에 닿을락말락하는 기장으로 자르셔야 되고요. 다음은 직군별 면접 스타일 제안인데요. 요즘 외국계 기업도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공기업, 그다음 대기업, 그다음 외국계 기업도 스타트업 면접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뭐 이런 특정 기업에는 이렇게 가세요라기보다는 약간 업무 직군이나 약간 이게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하고 가실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달라서 몇 가지 구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업 공채 또는 일반 사무직, 지원팀 뭐 요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영업이 아니라 고객을 만나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입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에 가져온 바와 같이 정통적인 수트, 포멀 수트 형태 또는 자유복장인 경우에는 타이 하나 풀으시고 비즈니스 캐주얼로 가셔도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보수적으로 입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업직인데요. 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세련미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본 일반 사무직보다는 화려해도 되지만 또 너무 과하게 화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과하다는 거는 색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된다거나 디테일이 너무 많거나 예를 들면 넥타이를 하고 행거칩 했는데 붓토니까지 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하고 옷의 선도 너무 옷에 꽉 맞게 몸에 꽉 맞게 입으시는 것 또한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장이지만 기본은 지키고 과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패션 디자인 뷰티 직군인데요. 이런 분들은 약간 또 센스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정장인데 살짝 이너만 다르거나 스커트만 다르거나 약간 보수적이지만 디테일에서 약간 센스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스타트업
면접을 가실 때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타트업이 자유로운 분위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가셔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적어도 이 사람이 예의는 차릴 줄은 아는구나라는 식의 이미지를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셔츠가 꼭 굳이 안 입으시더라도 되게 좋은 질감의 니트나 티셔츠에다가 자켓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켓을 꼭 입으셔야 되고 청바지 절대 안 되고요. 아무리 이 스타트업에서 밤샘을 하는 직군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청바지는 절대 불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면접 당일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옷이 뭐 이렇게까지 중요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하신 분의 명언을 갖고 왔는데, 결국은 옷을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옷을 잘못 입었을 때는 나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은 사람, 잘 입었다는 거는 화려하게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에 맞춰서 깔끔하게 입었다는 것이 옷을 잘 입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면접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비로소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10분 잘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지 경영이라는 거는 제가 1회차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게 면접을 앞두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나는 이렇게, 물론 이제 계절은 다르겠지만 면접 시즌에 아니면 내가 면접을 앞두고 나서 2, 3개월 전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당일에 가셔서 허둥지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장에서 편안한 옷차림에서 나의 실력을 10분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미지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자신감을 갖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민 취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